2019년 8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9월 9일 상원에서도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한글날이 소수민족 언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에게조차 다소 생소한 뉴스일 수 있지만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한글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미국에 퍼지는 한글 문화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념비적 장면입니다. 미국의 한류붐이 불어온 지 10여 년. 이제 드디어 미국에도 한글 문화의 진면목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용 라디오 채널에서 한국말 노래가 흘러나오고 포장지에 한글이 적힌 햄버거를 사 먹고 어느새 한글은 미국 생활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미국에서는 온라인 한글 말하기 대회가 전례 없는 열띤 열기 속에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 대회에는 캘리포니아는 물론 하와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뉴욕 등 미 전국에서 총 224명이 참가해 미국 내 한글 열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여기 부임한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콕 실바 의원과 협력해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한글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10월 9일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한글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한글날 첫돌이 되는 2020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온라인으로 기획했지만 또 예상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를 주제로 2, 3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출하고 심사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을 통해 독창성 및 준비성, 유창함, 정확성, 발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인 사회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회가 LA만이 아닌 전미 대회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에 수강했던 사람들, 보통 한 200명 정도 오프라인 수강을 합니다. 오프라인 한국어 수강생들이 중심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은 물론 뉴욕, 펜실베니아, 오클라호마 그리고 또 저 멀리 하와이까지 미 전역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약 225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참가자들의 말하기 주제의 다양성입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음악, 드라마, 한국 음식 등 기존의 한류를 통해 알려진 주제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한국 역사, 사투리, 한국 식사 예절 등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까지 등장해 주최 측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며 한국 역사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그리고 현재시대까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표준어를 많이 쓰다 보니 각 지역의 특색인 사투리가 옅어진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Our first place winner in the introductory basic division is Erin Brogan. Congratulations. 이날 대회에서 초급 부문 최우수상에는 펜실베니아 에린 브로간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글은 너무 대단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꼼꼼하게 한글 글자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 들 글자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한자보다 한글이 한국 언어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언어보다 한국어 너무 좋아해요. 이유가 많은데 한 가지 이유는 글씨예요. 그녀는 한글 글씨가 너무 예뻐서 매일 한글 글쓰기 연습을 한다며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중고급 부문에는 아보드 하미드가 선정됐는데요. 그는 한국에만 있는 K-팝 가수들의 응원봉에 대해서 설명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색깔뿐만 아니라 다른 원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글 말하기 대회. LA 문화원은 앞으로도 이 열기를 이어 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국의 문체부에서 미디어 국장을 했는데요. 그때 미디어의 트렌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전 학습이 돼 있었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자마자 저희는 유튜브, 인스타 체제로 즉각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온라인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즐기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은 계속 해야 될 이런 문화 홍보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한글 문화, 그 실체는 어떨지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YTV 아메리카는 LA 한국문화원 한글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97명이 응답했는데요. 응답자의 80%는 여성이었고 인종별로 41%는 아시안, 그 다음으로 백인 16%, 히스패닉 13%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40대, 50대, 60대, 10대 순으로 설문조사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트렌드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연령 구분이 일단 없고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인종 구성도 다양합니다. 흑인, 백인, 라티노 등 다양한 인종 구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사랑과 열정 때문에, 즉 K-팝이나 K-드라마 또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이런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됐다 하는 이런 동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냐는 것입니다.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미만이라고 답했고 1년에서 3년이 30%, 3년에서 5년이 10%, 5년 이상을 공부했다는 사람도 8% 이상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한글을 배우는 이유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글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48%에 달했습니다. 이어 가족, 연인, 친구가 한국인이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글을 배운다는 사람이 20% 이상 조사됐고,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서라고 답한 사람도 각각 10% 이상 나왔습니다. 그 외에 커리어를 위해서 취미로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종들은 어디에서 처음 한글을 배웠을까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TV 등 비디오 영상물을 통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학교에서, 한국문화원 한글 강좌에서, 한국 친구를 통해서 배웠다는 사람이 많았고, 기타 답변으로는 교회에서 한글을 배웠다는 답변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한글 교육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교육 자료, 한글 강좌, 팟캐스트 등 혼자 독학을 했다는 응답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종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많은 25%의 응답자가 K-팝을 꼽았습니다. 뒤이어 22%는 한국 음식, 그리고 무려 18%가 한국의 역사를 흥미로운 점으로 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글 속 한자의 기원, 한국 전통문화, 한국 문학, 한국 여행, 한글 글꼴 디자인, 한국어 액센트 등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 가장 좋아하는 한글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요. 재미있는 답변이 아주 많았습니다. 진짜? 왜? 같은 간단한 단어부터 대박, 헐, 아이고 같은 감탄사도 있고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배고파요처럼 자주 쓰는 말들도 있습니다. 꿈은 삶의 씨앗, 꽃길 같은 아름다운 단어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50%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26%는 한국 여행을, 그리고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려고, 기타 의견으로 한국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어 관련 설문조사에서 크게 두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미국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어 공부의 열정을 폭발시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글을 공부하면서 K-팝, K-드라마에 가장 흥미를 느끼지만 그런 대중적인 문화 외에도 한국의 역사라든지 한글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어는 미주류 사회에서 소수민족 언어라는 인식을 벗어나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한글날이 캘리포니아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된 것인데요.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한글날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그 뒤에는 한 사람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 셰런 커크 실바 하원 의원실의 박동우 보좌관. 셰런 의원에게 결의안 발의를 제안하고 한인사회 각계각층 지지 협조를 구해 3,000명분에 달하는 지지 사안을 받아낸 사실상 한글날 기념일 제정의 1등 공신입니다. 그는 어떻게 한글날 기념일 결의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걸까? 내가 2018년도에 교육위원회에 떨어졌는데 그 교육위원회에 출마한 목적이 한글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글날을 캘리포니아에 만들면은 이게 굉장한 파급적인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글날을 제정하는 아이디어를 우리 의원님께 셰런 콕 실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죠. 그가 얼마나 한글날 기념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정을 쏟았는지는 결의안 번호 109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 하원에서 이런 결의안을 제출하면은 그 순번대로 그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우리 의원님이 허락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104번이었어요, 번호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109번이 되겠구나. 그러면 한글날이 매년 10월 9일이니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108번이 딱 지나갔을 때 그때 우리 의원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빨리 그 입법하는 데 가서 이 결의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괜히 조금만 늦으면은 이게 110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109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통과를 진행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한글날의 이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 적극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까지 와서 무슨 한글날이냐, 대한민국에서 한글날이 있으면 충분하지.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2세, 3세들이 커가는 걸 보면은 이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알고
또 한국의 역사를 알면 그 자기의 정체성 또는 자긍심이 더 강해져서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을 알모로 해서 또 제2 외국어를 하니까 뭐 직장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부모들과의 소통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의 소통, 그런 거가 너무 중요해요. 가족의 그 끈을 잘 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는 개인적인 노력과 성과를 떠나 미국에서 한글날이 기념일로 주장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글 학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한글날이면은 어느 정도 한글날에 대한 여러 가지 축하 공연도 하고 또 뭐 글짓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캘리포니아주에 한글날이 있다, 그걸 알리는 것만이라도 정말 큰 파급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한글날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인정함으로 해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그 자긍심을 느끼고 또 정말로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또 외국인들도 야, 한글이 얼마나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과학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배우기가 쉬운 이런 나라 말인데 나도 한번 배워야 되겠다,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한글날 제정이 그 갖고 있는 그 파급적인 효과는 아마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주 의회에서도 한글날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한글 창제 과정과 1446년 훈민정음 반포에 따른 역사적인 의미와 배경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인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미 주류 사회에 한글을 빠르게 전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연 미 유명 인사들입니다. 그동안 미 유명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그저 본인의 흥미로 의도치 않게 한글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배우 토마스 맥도널입니다. 한글 수집가로 불리는 그는 한글의 글자가 흥미로워 뜻도 모르지만 그저 단어나 문장을 복사해서 그냥 트위터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2017년 그가 올린 트윗을 보면 뜻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한국인들이 그의 트윗에 질문을 하기도 하고 팔로우하면서 그는 일약 한글 수집가로 유명해집니다. 갈비찜. 이후 한국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는 최근에는 한글을 공부해 자필로 된 한글 트윗을 올리기도 하는 등 그의 한글 수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영화배우 캐서린 헤이글 역시 한글 사랑이 남다릅니다. 한인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그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종종 한글로 된 인사말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 휴잭맨, 밀라 요보비치, 클로이 모레츠 등 많은 유명인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에 하지만 최근 유명인들보다 더 한글을 알리는 데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한국어로 말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입니다. 뺐다가 뭐가 이상했어. 왜냐면 신호가 조금 깊었는데 뺐다가 여기 여러분 봐봐, 여러분 봐봐, 동전 가운데 구멍이 있어. 영어가 모국어지만 이들은 한국말로 영상을 올리고 자막에 영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 번호판을 보게 되면 아마 똑똑 검색하고 좀 똑똑해 좀 더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유튜버 제임스 그랜트. 그는 한국 포대기, 잡채, 추석, 산후조리 등을 소개하고 직접 씨름 대회를 해보는 등 여러 가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슨 교수. 한국학 대가로 꼽히는 피터슨 교수는 은퇴 후 미국 유타주에 머물면서 유튜브 채널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채널 우물박 개구리에는 한국의 족보, 유교, 이순신, 율곡 등 아주 깊이 있는 한국사 강의가 빼곡히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하다 2011년 주한미군 웅변대회에 참가한 계기로 한국어에 푹 빠지게 된 페리스. 그는 특이하게도 한국 옛날 동전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진짜 좋다. 이 상평 통부를 닦아봤는데 저 위에 개자 서 있잖아요. 개자는 개성입니다. 이 상평 통부는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Okay, we're at the location of the second billboard now, and I mean, same issue as the first. It's owned by the same company, so they won't let us put anything up with the rising flag. Apparently, that was the issue.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유튜버 체드. 그는 한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광복절, 유관순, 독도 알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말로 활동하는 여러 유튜버들.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한글 알리기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한국어를 더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튜버들의 한글 사랑을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글은 문화를 넘어 상업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미국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미국에서는 햄버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스위트 소스. 바로 맥도날드에서 BTS를 테마로 한 세트 상품을 출시한 것인데요. 더 BTS 밀로 판매된 이 제품은 맥너겟 10조각, 프렌치 프라이, 음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맥도날드에서 개발한 스위트 칠리와 케이준 소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소스 포장지에 영문과 함께 스위트 칠리, 케이준이라는 한글이 표기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 맥도날드 직원들은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한글 초성이 수놓아진 티셔츠를 입어 또다시 한글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인근 유명 쇼핑몰인 글로브몰에는 지난 1월 구정에 한글로 적힌 설 인사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적힌 대형 전광판이나 플랜카드가 한인타운 인근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대형 쇼핑몰에서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 특히 인구 센서스, 가주금연국, 오바마 케어 등 공공안내문 한글 버전 영상 광고와 한글 전광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LA 한인타운 인근 초등학교 벽에는 아름다운 캘리그래피 작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강병인 작가의 서예 작품 그대는 봄이요 꽃이라는 지역 교육부와 학교장,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것인데요. 단순 광고성 문구가 아니라 한글 작품이 그것도 초등학교 벽면에 걸려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가 가장 갑작스럽게 쑥 들어가 버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영화계인데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한인 배우가 미국 영화에서 주연을 맡는 것이 미 영화계에서 큰 화제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가 올해 본 가장 미국적인 영화에 뽑힐 정도로 어느 날 작은 영화 기생충.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기생충은 미국과 한국 영화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국 영화 역사상 미국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최초지만 미국에서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거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중. 당시 한인들도 미국 영화관에서 한국말로 된 아카데미 수상작을 본다는 것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논의들 역시 한국어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은 비단 영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히트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6개의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 최초로 넷플릭스 미국 1위, 전 세계 1위에 오르는 귀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미국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한국 콘텐츠가 할리우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 산업에 대거 포진한 한인 2세들의 노력도 한글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한인 캐릭터와 한글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영화 소울에서는 호호만드라는 한글 간판이 등장하고 뭐야, 내 바지 어디 갔어? 내 바지 어디 갔어 같은 한국어 대사도 나오는 등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어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초로 한글날 기념일이 만들어지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한국어를 하는 미국 유튜버가 대거 등장하는 지금 우리가 알아차릴 새도 없이 지금 미국에서는 한글 문화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등 미국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국말. 그동안 매니아 위주로 이어지던 한글 사랑은 한국 영화, 한국 음악, 한국 음식 등 한류 바람을 타고 거세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한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I love SHINee and TXT. Those are like my favorite two. I like ITZY. 좋아. 힘들지 않으니까 지장을 속에 구해던 건 아니까. Okay. BTS 방탄소년 너무 좋아요. How you like that? 어쩔 수가 없잖아. 발음 좋아. 내 속에 너를 눈을 뜰 것 같아.